스마트머니의 선택 함께하겠습니다. 김종현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 시장 흐름을 봤는데 글쎄요, 지수 자체를 보기보다는 오늘도 역시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네요. 오늘은 일단 시장이 밀리면서 좀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요. 철강 금속 업종 자체가 상당히 강해요. 갭상승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반등의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뭐 단순한 가격 메리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가격 메리트 물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지금 1950선을 대부분 상단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박스의 상단으로. 그 정도에 오면서, 시장의 탄력이 좀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외국인들 사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지수를 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목을 사고 있는 느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계속 업종을 정리하고 있는데, 철강 업종이 반등하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가격 메리트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해외 쪽에서 이유를 찾아보자면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의 전반적인 유통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재고량은 줄어드는 그런 구간,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유통 가격은 또 서서히 반등을 취하는 구간. 그래서 두 가지의 모두 긍정적인 관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재고가 줄어들면서 향후 이 물량 부담이 줄어든 모습들, 또 유통 가격은 안정세를 보임으로써 국내 수입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의 값싼 제품을 선호했던 사람들이 국내 제품으로 옮겨 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격차가 벌어져 있는 수입 가격과 국내 유통 가격의 차이, 이 차이의 마진 스프레드가 줄어들면서 한국 제품들을 선호할 가능성이 늘어나니까 이제 시장이 좀 환호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중국의 전반적인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10억 톤 이상을 생산해낼 수 있는 이 중국의 생산량이 부담인데다가 지금 가동률 보시면 70%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동률 조금만 끌어올려도 다시 또 쭉 재고가 쌓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좀 장기 관점에서 봐야 되겠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일본 쪽 얘기인데요. 그동안 다른 글로벌, 이 철강사들이 모두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유일하게 올랐던 것이 일본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일본 업체가 일본 증시의 하락과 함께 굉장히 가파르게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하락의 이유는 일본 증시가 빠지고 있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가 시장 예상치를 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 업체들이 최근에 받고 있는 압력이 한국 업체보다 최근에 철강석 가격의 상승에 더 가파르게 연동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원하는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철강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일본 엔화로 표시되는 수입 단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 압박 지워진다면 가장 먼저 위험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한국 업체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 업체들이다. 그러면 일본 철강주로 들어갔던 그런 물량들이 일부 한국 종목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 철강업종의 대외적인 변수들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우리 시장에서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PBR 개념으로 약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는 게 이 종목들만 있는 게 아니죠. 하반기 실적 기대 별로 없고 비수기입니다만 지금 시멘트주 같은 경우도 자산 가치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흐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황에 대한 기대감보다 일단 상대적으로 괜찮다.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 그리고 자산 가치와 관련된 매력도가 조금은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움직임에서 오늘 사실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 포스코 오르는 거 보고 저 사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이런 흐름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두 종목, 우리 이제 고로 종목이라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포스코와 현대제철인데 이제 고로 종목이 다른 점은 뭐냐면 열연 냉연을 포함해서 온갖 제품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고로를 가지고 있는 쪽이 그동안 약세였고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건 세아베 스틸이라든지 아니면 현대 BNG 스틸이라든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의 특징은 매출은 늘지 않았지만 원가가 폭락함으로써 이익이 크게 늘었던 종목군들이 상반기에는 시장을 주도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들 종목이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가장 먼저 그동안 비용 감소 부분을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모멘텀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 이동 과정이
하나의 또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고로 종목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포스코는 지금 밸류에이션상 PBR 개념으로는 거의 하단입니다. 하단이네요. 네, 하단이고요. 네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최하단은 아니지만 이때와 비교해 봤을 땐 분명히 고로가 2개 정도 더 생겼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지금 하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전반적인 종목 교체 현상들. 그래서 오늘 그 기관이나 이 차광주를 사고 있는 사람들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 금액상으로는 분명히 매수지만 수량상으로는 또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즉 업종 내에서의 종목 교체 가능성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매출이 안 늘었지만 이익만 늘은 업체들에서 이제는 좀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이해를 해보게 된다면 우리가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상반기를 누렸던 B&G 스틸이나 세아베 스틸 같은 종목보다는 하반기에는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같은 고로 종목으로 아니면 여전히 자동차가 그나마 조금 견조하다라는 관점 또 내수 시장에서 일부 신차 효과와 함께 살아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자동차 강판을 생산하고 있는 현대아이스코 이런 종목으로 좀 압축해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동안은 단기 종목으로 뭐 현대하이스코, 현대 B&G 스틸, 세아베스트 이런 종목군을 말씀드렸는데 이들 종목은 단기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버리고 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로 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대형주가 움직일 때는요. 불황일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소위 말해서 지수 관련 대형주를 움직일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 보다 더 방어주적이고 안정적인 종목을 가보자라는 그런 개념에서도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쪽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철강호팡도 하반기에도 안 좋을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탄력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꽤 구조조정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본 쪽에서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아까 좀 부정적인 얘기를 드렸지만 실제로 중국의 철강의 상당 부분은 이제 해외 쪽에서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보면 아시아 시장 내에서 위험이 없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 그림이 워낙 많아서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이 철강 마진 쪽에서 여전히 수입가가 국내 유통단가보다 낮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히 역전되면서 한국 제품들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는 이상 지금 한국 제품들만 선호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 개선은 여전히 제한적이고요. 포스코를 비롯한 여러 업체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압박이나 전방업계 압박으로 인해서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포스코가 그런 반대를 뚫고 가격을 올릴 때쯤이야 좀 더 본격적인 반등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강주 자체는 보다 장기적으로 보면서 좀 종목들을 좀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앞으로의 선호도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군요.